자, 바다에 빠진 제네시스 차량을 끌어올리는 장면입니다. 구조 장면이에요. 저 안에 숨진 채 아내가 발견이 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 남편이 벌인 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영상은 경찰과 이 용의자죠. 남편이 현장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네시스 차량이 저쪽에서 저 상태에서 이제 떼굴떼굴 굴러갔다. 경찰 관계자와 함께 사건 현장에서 이렇게 사건을 재현하는 장면인데요. 이게 도대체 뭘 꾸미고 뭘 위해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여수시 금호도 아내 김모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이 추락해서 아내 사망. 남편 박목 씨는요.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에 차가 내리막길로 굴러내려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알고 보니 각각 이혼한 박 씨와 김 씨가 식당 손님과 종업원으로 처음 만남을 가졌던 거예요. 남편은 보험 설계사였고 교제한 지 한 달 만에 김 씨에게 보험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잇따라서 보험 5개를 가입했어요. 그리고 9월 초에 제네시스 승용차를 중고로 남편이 구매를 합니다. 12월에 혼인신고 이후에, 그러니까 사고 발생 3주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17억 원이 넘는 보험금의 수령자를 남편 본인으로 변경했던 사실이 모두 다 드러났습니다. 수상한 정황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사고 일주일 전에 남편이 사전 답사를 했다는 의혹, 차량 기어가 중립 상태로 돼 있었다라는 사실, 조수석 유리창을 7cm 열어줬다는 점, 그리고 CCTV 속에 이 모습을 태연히 지켜본 뒤에 남편이 여유롭게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 박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해경은 보험금을 노린 살인사건으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차가 바다로 빠졌는데 이 모습을 남편이 지켜보고 유유히 걸어가는 모습도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CCTV 장면 입수했습니다. 정상의 남편이라면 아내가 탄 차량이 지금 빠지는데 저렇게 한번 쓱 보더니 빠졌네 라고 유유히 갈 길을 간다.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백희종 팀장님, 이 뻔뻔한 남편은 끝까지 부인하고 있지만 지금 CCTV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 해 보험 사기가요, 작년 같은 경우에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이 8천억이고요.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몇 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이 여수 금호도 집포 현장 사건도 굉장히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전에 보험 설계사가 되기 전에 사실은 그 레커차라든가 이런 그 자동차 관련한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돋이를 가자고 해서 이게 밤 10시가 아니라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더라고요. 밤 11시가 다 됐는데 저 직포 선착장이 상당히 경사진 곳입니다. 근데 이제 후진을 하다가 소위 말하면 턱받이라고 하죠. 이 경사로에서 이제 내려가는 걸 방지하는 방지턱에 부딪혔다라고 해서 자, 아내가 조수석이 타고 있는데 내릴 때 저 제네시스가 보면은 그 브레이크 페달입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시키는 브레이크 페달이죠. 이 브레이크 페달도 열어놓고 그다음에 기어는 N으로 놔뒀단 말이죠. 이제 꺼내놓고 보니까 그 사이드를 그렇죠. 열어놨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소위 말하면 채우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경사진 차를 그대로 두고 내려서 슬쩍 밀어버리면 그대로 빠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수경에서 의문이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차가 부력이 있기 때문에 설령 뒤에 7cm를 열어놨다고 하더라도 같이 뛰어들게 되면 차는 가라앉더라도 부인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여기서 더 지능적인 건 뭐냐면 본인의 휴대폰을 차량 안에 놓고 내렸어요. 경찰이 확인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만약에 휴대폰을 가지고 내렸으면 빨리 119나 112에 신고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대비를 한 거예요. 본인의 알리바이까지. 그렇죠. 그리고 앞에 모니터상 봤지만 예를 들어서 부인이 찬 타가 바다에 빠졌는데 느린 걸음으로 걸어가서 민박집에 가서 신고를 하고 또 돌아올 때도 후레쉬를 가지고 나중에 경찰 수사에 대비해서 천천히 돌아오는 걸 지금 확인한 거예요. 이런 측면. 자, 17억 5천만 원 정도 이 보험금을 노리고 이런 걸 했는데 8월 달에 만나서 그 다음에
9월 초에 제네시스 차량 구입하고 10월과 11월 사이에 5개, 원래 있었던 보험금은 하나인데 5개 무려 16억 상당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이야. 그다음에 이틀 만에 자기 동생 이름으로 변경을 해놓습니다. 왜 네. 그랬을까? 경찰이 이렇게 추정을 했다라고 해요. 부인을 설득을 하면서 내가 보험 살기 위해서 했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전혀 의심하지 마라. 이거는 내가 당신 의심하지 말라고 동생 명의로 동생이 수익자로 해놓겠다. 그래서 이틀 후에 동생을 수익자로 해놨다고 합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결국은 12월, 지난달 2월 25일 날 이게 이제 긴급 체포를 해가지고 결국 영장이 발부된 그런 사건입니다. 예, 물론 아직 뭐 재판까지 간 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남편이 벌인 짓으로 확정을 하고 있지만 뭐 의심이 확정되진 않았다 법적으로 이런 부연 설명 드리고자 싶은데 노 변호사님 이 정황을 좀 보니까요 보험을 한 달 만에 5개를 가입했고 그 중에는 생명보험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만에 만나서 한 달 만에 결혼을 했고 식당 손님, 식당 여주인, 여종업원 애초부터 보험금을 받아낼 요량으로 그러니까 살해를 할 요량으로 접근을 한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보기가 쉽죠. 왜냐면 8월 달에 만났고 9월, 10월, 11월 이때 갑자기 보험을 막 잔뜩 들게 한 다음에 12월 달에 12월 10일 날 혼인신고를 하고 12월 31일 날 사고가 났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꾸 부인이 결혼을 하기 전부터 이 사람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수익은 내 앞으로 해달라고 하면 어느 부인도 사실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풀기 위해서 본인의 보험도 본인의 생명보험 보험도 수령자를 그 부인으로 해놨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틀 만에 그 수령자의 이름을 다시 바꿔버렸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되게 치밀하게 부인을 속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 것 같고 특히 본인이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여러 가지 관련 지식이나 노하우 등을 이번 사건에 이용을 한 것 같습니다. 보험 설계사들이 관여가 되어서 이런 식의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게 생각보다 많이 접하게 됐고요. 제가 겪었던 사건들 중에도 이런 게 꽤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더 큰 게 보험 설계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보험업계에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은 훨씬 우리들보다 많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가입하라 그러면 그거 괜찮은 거니까 가입하라고 하겠지. 그래서 가입하는 것에도 거부감이 없고 또 하나는 그걸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나랑 좀 수익을 나누자 이런 얘기할 때도 오케이 하는 경우가 많아져요. 예.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나서게 되면 좀 그 더 큰 손해가 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처음부터 노리고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범행까지 저질렀다면 처벌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조수석의 창문 유리창을 7cm 열어뒀다고 했잖아요. 조수석 뒤쪽을 열어둔 겁니다. 창문을. 뒷좌석에. 조수석 뒤쪽을.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차가 미끄러져 갔을 때 문이 완전히 밀폐돼 있으면 부력에 의해서 상당 시간 동안 차가 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틈새로 이제 작은 틈새로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가라앉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7cm 정도 열어놓으면 굉장히 급기야 빠른 속도로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밀려갈 때 뛰어가서 붙잡는 형태도 취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119에 누가 했냐면 부인이 했어요.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부인이 당황해서 했는데 남편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서 신고를 했다. 왜? 나중에 경찰 수사에 대비해서 나는 이렇게 신고를 했다. 그리고 휴대폰이 차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어를 중립에 놓고 그다음 페달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건 내 실수였지만 내가 고의로 내 아내를 죽일 생각은 없었다. 이런 변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던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여수 해경에서는 치밀하게 오랫동안 이 수사를 해서 결국은 이게 검사하고 판사한테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영장이 발부된 걸로 봐서도 이게 이제 그 유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경찰서 강북서 근무를 할 때 예. 여름에 부인과 같이 예. 그 한강에 나갔다가 예. 그다음에 맥주를 좀 마셨는데 깨어났는데 부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1시간 후에 일어나 보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부인이 익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아이쿠야. 근데 알고 봤더니 7억을 넘는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이 부부도 나중에 보니까 재혼 부부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가장 먼저 변사 사건이 나면은 가족 제족부 그다음에 보험회사에 관련된 걸 조회를 해보고 변사 사건을 임해라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명보험에 나도 모르게 수익자가 다른 사람으로 돼 있고 가입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한 번씩 서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